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데도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상대방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밀어낸 것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40년 친구를 제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절대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연락이 뜸해진 친구가 있습니까? 전화해야지 하면서 자꾸 미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면 좋은데 왠지 예전 같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떠오르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우정은 가만히 있어도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이에 식어가고 모르는 사이에 끊어집니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친구한테 잘하고 있다. 나는 나쁜 짓 한 적 없다. 우리 사이에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어느 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을 보내면 읽고도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명절 인사를 드려도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싸운 것도 아닙니다. 돈 때문에 다툰 것도 아닙니다. 험담을 한 것도 배신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를 떠났습니다. 저는 1년 넘게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바라보며 그 시간들을 되짚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알게 됐습니다. 너무 늦게 알게 됐습니다. 알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 후회가 지금도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친구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2가지,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 1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모르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도 언젠가 조용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3가지를 알고 실천하신다면 그 친구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1가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빌려온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잘못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우정을 지켜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1라고 적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2라고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글자가 이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이야기입니다. 68세 김정옥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집안 살림 꾸리느라 젊은 날을 다 보내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곁에 있어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
복순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교실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선생님 몰래 쪽지를 주고받던 그 시절이요. 우리 세대가 다 그랬듯이 특별한 것 하나 없어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인연이 50년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아이 낳고 힘들 때 서로 기대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복순이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만 잡아줘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복순이를 만나고 오면 왠지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날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왜 그런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정옥 씨는 친구를 아끼는 마음으로 늘 솔직하게 말해왔습니다. 복순이가 새 옷을 샀다고 하면 그 색은 좀 별로다 싶어서 말해줬습니다. 어디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거기보다 다른 데가 더 낫지 않냐고 했습니다. 손자 이야기를 하면 그 방법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알려줬습니다. 정옥 씨는 그게 친구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솔직한 게 진짜 친구라고 배웠습니다. 돌려 말하는 건 오히려 예의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게 있으면 말해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복순이한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을 보내면 읽고도 답이 없었습니다. 정옥 씨는 처음에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손자 돌봐야 하는 시기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정옥 씨가 먼저 찾아갔습니다. 복순이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복순이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반가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옥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아, 나한테 뭔가 할 말 있는 거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거야. 복순이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차잔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옥아, 나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꼭 한마디를 붙여. 내가 뭘 샀다고 하면 그건 별로라 하고, 어딜 다녀왔다고 하면 거긴 별로라 하고, 내가 뭘 만들었다고 하면 그 방법은 틀렸다고 해. 나는 조언이 필요해서 말한 게 아니었어. 그냥 들어줬으면 했어. 그래, 좋았겠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는데. 근데 너랑 이야기하고 나면 내가 늘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내 선택이 항상 잘못된 것 같아. 처음엔 참았어. 친구니까.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지치더라고. 이제는 너 만나고 오면 기운이 빠져. 그게 너무 싫었어. 정옥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한 말인데,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해준 건데, 그런데 돌아보니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복순이가 옷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제가 한마디 붙였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 생각을 먼저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친구를 가르치려 했던 겁니다. 응원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옥 씨는 울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쪽지를 주고받던 그 교실이, 손을 잡고 걷던 그 골목이, 아무 말 없이도 서로를 알았던 그 시간들이, 우리는 함께 늙어왔습니다. 함께 웃었고, 함께 울었고, 함께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모르고 줬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알면서 준 상처보다 친하다고 믿으면서 준 상처가 더 아팠던 겁니다. 다행히 정옥 씨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 정옥 씨는 달라졌습니다. 복순이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만 썼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편지를 받은 복순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습니다. 예전처럼 손잡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복순이가 말했습니다. 정옥아, 우리 앞으로 남은 시간 그냥 좋기만 하자. 우리 세대는 참는 것에 익숙합니다. 표현하는 것에 서툽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오해하고 더 많이 어긋납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정옥 씨처럼 우리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옥 씨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가슴이 살짝 찔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세대는 누구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친하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서운하면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강하게 사는 게 폐 안 끼치는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때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에게 이익이 될 때만 유지되는 우정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있으면 즐거워서 유지되는 우정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아끼는 우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진짜 우정은 세 번째뿐이라고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평생 가는 우정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우정이라고 배웠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친구가 조언을 구할 때와 그냥 이야기를 나눌 때는 다릅니다. 복순이가 옷을 샀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평가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 오늘 기분 좋아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행을 다녀왔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좋냐 나쁘냐를 따져달라는 게 아니라 나 즐거웠어 라는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마음에 필요한 것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좋았겠다. 잘했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 대신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친구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사실은 내 생각을 강요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평가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감적 경청은 상대의 말을 그 감정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평가적 경청을 하는 사람 앞에서
점점 말을 줄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참습니다. 두 번째도 참습니다. 그런데 10번, 20번이 쌓이면 결국 그 사람 앞에서 입을 닫게 됩니다. 복순이가 딱 그랬습니다. 50년을 참다가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판단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충고가 아니라 경청입니다. 그리고 그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좋았겠다. 잘했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친구는 우리의 제자가 아닙니다. 가르칠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의 선택은 친구의 것입니다. 그 선택을 그냥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우정입니다. 두 번째로 짚어볼 것은 과거의 상처입니다.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나간 일에 분노를 품는 것은 남이 던진 돌을 내가 계속 들고 있는 것과 같다고요. 그 돌을 들고 있는 동안 가장 힘든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서운함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냥 속으로 삼킵니다. 그런데 삼킨 게 전부 소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불쑥 튀어나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친구의 가슴에 못이 박힙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합니다. 두 번째도 미안해합니다. 그런데 10번이 넘어가자 친구는 지칩니다. 더 이상 미안한 것이 아니라 무서워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추라고 합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반추를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관계 만족도가 낮고 상대방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점점 불편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돌을 내려놓아야 내가 가벼워집니다. 그 돌을 내려놓아야 친구와 오늘을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 세월 속에서 서로에게 잘해준 것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의 서운함을 계속 꺼내는 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우정입니까?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받은 상처는 물에 써라. 물에 쓴 글씨는 흘러갑니다.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야 오늘이 보입니다. 그래야 지금 곁에 있는 친구가 보입니다. 세 번째로 짚어볼 것은 강한 척하는 습관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페르소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페르소나란 우리가 세상 앞에서 쓰는 가면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씩씩한 척,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융은 경고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까지 그 가면을 벗지 못하면 결국 아무도 진짜 나를 모르게 된다고요. 그리고 아무도 진짜 나를 모르면 진짜 외로움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말자 씨가 딱 그랬습니다. 남편 간병하는 내내 괜찮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생각했습니다. 말자는 강한 사람이다. 우리 도움이 필요 없다. 그래서 멀어졌습니다. 말자 씨가 원해서 멀어진 게 아닙니다. 괜찮다는 말이 친구들을 멀어지게 만든 겁니다. 우리 세대는 패 끼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짐이 될 것 같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혼자 버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친구를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 때 기댈 수 있어서 아닙니까? 그런데 늘 괜찮다고만 하면 친구는 내가 기댈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내가 필요 없는 곳에 사람은 머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 요즘 좀 힘들어 라고 말하면 친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믿는구나. 저 사람 곁에 내가 있어야겠구나. 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 관계는 오히려 깊어집니다. 이것이 우정의 역설입니다. 강한 척할수록 멀어지고 솔직할수록 가까워집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만날 때마다 힘들다, 아프다, 넋두리를 쏟아내는 것과 정말 힘들 때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것은 다릅니다. 쏟아내면 친구가 지칩니다. 나누면 친구가 가까워집니다. 그 차이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세 가지를 모두 짚어봤습니다. 판단 대신 공감을, 과거 대신 오늘을, 가면 대신 솔직함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우정을 오래 살아있게 합니다. 우리는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같은 시대를 버텨왔습니다. 배고픈 시절도 함께였고 힘든 시절도 함께였습니다. 그 소중한 인연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아주 작은 태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평생 가는 우정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판단 대신 공감을, 과거 대신 오늘을, 가면 대신 솔직함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씩만 바꿔보십시오. 작은 것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 때 딱 3초만 참으십시오. 입에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이 나오려 할 때입니다. 그 3초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친구가 원하는 것이 내 의견인가? 아니면 내 공감인가? 대부분은 공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오, 그랬구나. 좋았겠다. 잘했네. 이 네 마디가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친구는 여러분의 그 짧은 한마디에서 따뜻함을 느낍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느낌이 친구를 다시 전화하게 만듭니다. 또 만나고 싶게 만듭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판단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마음을 연다고요. 우리가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내 의견이 아닙니다. 내 집중입니다. 내 눈빛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그 작은 몸짓입니다. 오늘 친구를 만나시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끼어들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날 헤어질 때 친구 표정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친구는 생각할 겁니다. 오늘 참 좋았다. 또 만나고 싶다. 그게 우정을 살리는 첫 번째 작은 행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다짐하십시오.
오늘은 오래된 이야기 꺼내지 않는다. 우리는 때로 오래된 서운함을 무기처럼 쓸 때가 있습니다.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 남아있다 보니 어느 순간 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오늘의 만남이 과거의 법정이 됩니다. 즐거워야 할 자리가 재판 자리가 됩니다. 친구는 또 그 이야기구나 싶어서 몸이 굳어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친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과거의 이야기로 채우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만나러 가시기 전에 거울 앞에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오래된 이야기 하지 않는다. 오늘은 지금 이 친구 얼굴만 본다. 그 다짐 하나가 만남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두 사람 모두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우정을 살리는 두 번째 작은 행동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야, 나 요즘 좀 힘들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 딱 이 두 마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못 하십니다. 폐가 될 것 같아서입니다. 내가 약해 보일 것 같아서입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가 전화해서 야, 나 요즘 좀 힘들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친구가 나를 믿고 말해줬다는 것에 오히려 고맙지 않으시겠습니까? 친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말할 때 친구는 짐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 느낌이 관계를 살립니다. 그 느낌이 친구를 곁에 머물게 합니다. 칼 융이 말했습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의 어둠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시작된다고요. 밝은 모습만 보여주는 사이는 지인입니다. 어두운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사이가 친구입니다. 오늘 용기를 내어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야, 나 요즘 좀 힘들어. 그 한마디가 평생 친구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우정을 살리는 세 번째 작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딱 30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친구에게 좋은 사람이었을까? 오늘 나는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을까? 오늘 나는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까? 오늘 나는 친구에게 솔직한 내 모습을 보여줬을까? 이 네 가지 질문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우정은 달라집니다. 관계는 거창한 이벤트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밤 30초의 작은 되돌아봄으로 유지됩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1년이 달라지고 10년이 달라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물이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라고요. 좋은 친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공감하고 매일 조금씩 흘려보내고 매일 조금씩 솔직해지는 것. 그것이 쌓여서 평생 친구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요즘 연락이 뜸해진 친구요.
왠지 어색해진 그 사람이요. 전화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 그 친구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식어가던 우정을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한마디가 멀어지던 관계를 다시 가깝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건네는 그 전화 한 통이 소중합니다. 오늘 나누는 그 밥 한 끼가 소중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그 시간이 소중합니다. 옛 어른들이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늙어서 벗이 곁에 있으면 그것이 곧 복이다. 재산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지만 늙어서 진짜 복은 친구입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압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전부라는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별 이유 없어도 됩니다. 야,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우정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봅시다. 서로 판단하지 않고 과거에 묶이지 않고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가장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앞으로 실천하고 싶은 것이 몇 번인지 댓글에 숫자로 남겨주십시오. 하나라면 1번, 두 가지라면 2번, 세 가지 모두 해보겠다면 3번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이야기들이 모여서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우정이 오래오래 따뜻하게 빛나시길 바랍니다.